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40평대 아파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2023년 5월, 6월 정보입니다.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잡았고요. 2023년 5월에서 6월 실거래가 찍힌 단지 위주로 좀 알아보았습니다. 5위는 한보미도맨션 1차, 2차 단지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죠? 네, 우리나라의 핵심 위치죠.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2436세대의 대단지고요. 1983년식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가 되겠고요. 총 주차 대수는 2906대로 세대당 1.19대입니다. 그 말인즉 주차 지옥이란 얘기죠. 네, 저녁 9시 이후에는 주차가 불가능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79%고요. 아파트 구조를 보게 되면 46평형이고요. 방은 총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2개가 되고요. 계단식의 3웨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거점은 41억 4천에 거래가 되었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건 29억에 거래돼서 정고점 대비 약 12.4억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개의 아파트 매물이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건 강남이기 때문이겠죠. 증여가 의심된다고 여러 곳에서 문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기존에 거래했던 가격이 32억 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크게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매매가는 33억 원에 나와 있고요. 전세가는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는 아니죠. 입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한보미도맨션 1차, 2차 우리 아파트고요. 우리 아파트는 대곡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내 하나로마트를 가지고 있어서 장을 보기에 굉장히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치역에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단지로 뭐가 지나가죠? 네, GTX-C가 예정이 돼 있어요. 대치역에 쓰는 건 아니고요. 한 정거장 더 가서 삼성역에서 쓰게 됩니다. 자, 위례 신사선이 2028년에 예정이 돼 있어요. 완공이. 그러면 요 라인 여기서 하계울역에서 위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삼성역이기 때문에 경기도권으로 가기 굉장히 편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치동이 뭐가 유명하죠? 네,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하죠. 전국에서 1위의 학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GTX를 타고 삼성역에 도착한 다음에 대치동의 학원가를 이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로 상권시설이 더욱더 발달되게 되겠고 학원가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집중호우시 침수가 예정이 된 곳이기도 해요. 단지 앞쪽으로 조금 침수가 비가 많이 올 때 일어나서 이쪽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사진도 작년에 짤이 많이 찍혔죠. 그리고 우리 단지는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강남 1호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50층으로 3,800가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고층 주거단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매매가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깐 깨작대다가 전세가만 떨어졌다가 금방 전세가도 올라오고 매매가도 바로 복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라이프 천구 신동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960세대고요. 1993년식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1353대로 아까 우리가 알아본 대치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단지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 단지라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대가 나옵니다. 아파트 구조는 방 4개에 화장실이 이렇게 2개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고점 얼마였죠? 네, 15억 9천에서 11억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고점 대비 약 4.9억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억보다 더 싸게 거래된 매물도 있어요. 하지만 저층, 2층이죠. 2층은 평균 가격을 산정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해서 11억으로 최저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자, 현재 아파트 최저가로 나온 매물은 약 12억 5천만 원입니다. 최저가 11억과는 차이가 있죠.
기존에 최저가로 나왔을 때, 입질이 왔을 때 누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줄 때 물건을 걷어들여요. 그 다음에 호가를 높여서 내놓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물건을 누가 매입 의사를 밝히고 물면 그때부터 상승 기운이 보인다고 떼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 단계 가격을 올린 매물들은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상승으로 가는 신호는 바로 이렇게 최저가에서 한 단계 가격을 올린 매물이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세가는 최저가가 약 6억 5천으로 6억 정도의 갭이 있는 단지입니다. 입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가 바로 불암산이죠. 숲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등산하기 굉장히 좋은 단지고 불암초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중계동에서 가장 유명한 서울의 3대 학원가 중에 하나인 중계학원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학원이 약 235개 정도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라인으로 해갖고 동북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전철이죠. 현재는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2026년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지 바로 앞에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즐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단지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단지예요. 매가 최저가가 약 40평대, 30평대 후반대도 6억에서 7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 매물이 12억, 13억까지 올랐으니까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크게 손해를 본 케이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대치동과는 그래프가 상당히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죠. 3위는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단지입니다. 2678세대 내단지고요. 2006년식 아파트입니다. 앞에서 봤던 두 단지보다 그나마 신축이죠. 총 4113대의 주차가 가능해서 세대당 1.53대로 주차 대수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아파트 구조를 보게 되면 좀 시원시원한 요즘 구조죠. 포베이. 베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베란다로 향하는 창문이 몇 개가 있냐 라고 했을 때 4개가 있다. 그럼 포베이, 즉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이렇게 베이로 구분을 하고 이 베이 수가 많을수록 살기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평형 아파트에 방은 총 4개 있고요. 화장실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대신 현관에 전실이 굉장히 넓죠.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관이 굉장히 크게 빠진 게 좀 특징으로 보여져요. 자, 정고점 28억 5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근에 1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고점 대비 약 9.5억이 하락하면서 33%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최저가로 나온 매물은 2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12억으로 갭은 약 12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송천초를 끼고 있습니다. 요때 만들어진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가운데 끼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은 옆 단지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사이드 쪽에 많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요때 당시의 특이점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에서 잠실역까지 약 1km 정도 되기 때문에 걸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마을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한두 정거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잠실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단지예요. 즉 역세권이란 얘기죠.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잠진중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지 옆에는 바로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책 코스 운동하기 굉장히 좋고 다양한 연령층,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거주를 하면서 운동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잠실동 같은 경우에도 워낙 펀더멘털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도 지금 거의 기존 수준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서울에서 매매가가 빠르게 반등한 지역이 바로 잠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입지가 좋고 가격대로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서울에서 잠실 쪽이 아닌가 싶어요. 자, 2위는 금호 대우 아파트입니다. 성동구 금호동 4가에 위치해 있고요. 총 1181세대로 2001년식입니다. 그리고 1600
10대의 주차가 가능해서 세대당 1.36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요. 아파트 구조는 이렇게 44평형 같은 경우에 4베이, 계단식 4베이라고 적었는데 4베이 아니죠? 3베이죠? 네,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 얼마였죠? 네, 18억 2천에 거래됐다가 최근에 12억까지 거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 35%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가 현재 16억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7억 3천에 최저 전세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지 여기 뭐가 보이죠? 달맞이 근린공원하고 네, 요렇게 산이 있죠. 즉 입지가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금호역에서 옥수역까지 올 때 전부 다 오르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가서 사진을 보게 되면 네, 허벅지가 굉장히 튼튼해질 수 있는 입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옥수초를 끼고 있고요. 요렇게 요 라인으로 세계동은 금옥초로 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내리막으로 이동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금호역을 많이 아파트 단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8월에 리모델링 설명회가 예정돼 있어요. 아직 연식은 재건축을 하기에는 모자라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려는 입주민들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다만 우리 지역 상업시설이 부족하고 학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은 지역을 조금 바꾸는 분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대망의 1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떼부자가 자료 찾느라 좀 고생했다,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좀 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 그러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대망의 1위는 성현 동아아파트입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해 있고요. 1261세대로 2000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총 1664대의 주차가 가능하고요. 세대당 1.31대 주차가 가능하고 용적률이 302%입니다. 용적률이 302%면 굉장히 고층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파트 구조는 네,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 단지로 침실 4개에다가 화장실 2개가 위치해 있는 3베이 타입입니다. 네, 여기 잘못 타이핑이 됐네요. 우리 아파트 단지 43평형인데 전고점 12억 1000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근에 7억 5,500에 거래되면서 전고점 대비 약 38억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 최저가 현재 10억의 매매 물건이 나와 있고요. 전세는 약 5억 7천에 최저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이렇게 보면은 숭실대 입구역까지 이렇게 900m 떨어져 있어서 역을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고 바로 앞에 봉현초가 위치한 초품화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옆으로는 네, 오래된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이 크게 바뀌는 입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밑으로는 이제 서부선이 예정돼 있어서 여기 보면 서부선 여기 성현 동아파트 바로 밑에 예정돼 있고 조금만 더 밑에 내려가면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이기 때문에 교통은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이 있어요. 현재 산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네, 전반적으로 오르막 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를 우리 아파트 단지까지 올 때 네, 아무래도 오르막이기 때문에 허벅지가 좀 튼튼해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근처에 상업단지가 조금 약하고 학원가가 부족해 갖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즉 아이들이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학군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역대 가장 부족한 공급량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금리 안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세가는 더 이상 낮아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수요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공급은 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전세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마련되고 있어요. 언덕 지형에 위치해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특히 하락률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에서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을 많이 회복한 곳이 많아요. 기존에 떨어졌던 가격을. 하지만 대형 평수 40평대 이상은 아직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평대를 오늘 알아본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아파트 시장 현재 가수요, 즉 투자 수요가 붙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죠? 아직도 취득세 완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다양한 세금, 법인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세금 문제가 전혀 완화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전세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 DSR을 임시적으로 풀어준다. 요 정도 선으로는 투자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방어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책적으로 아파트를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파트 단지가 상승장으로 전환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기다. 떼부자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인즉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떨어지다가 한번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런 그래프를 보여가면서 천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결국에는 정부 정책을 알아보게 되면 이때쯤 되면 모든 정책이 완화되고 대출도 완화가 되는 상황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수요가 붙을 수 있지, 현재까지 이 레벨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투자자들이 붙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서민들이 투자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집을 사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즉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떼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뉴스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구조조정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 즉 유동성이 높아지는 타이밍을 잡아서 이 타이밍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떼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힘이에요. 감사합니다.